법정의 눈보라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디트로이트의 웨인 카운티 서킷 법원 건물을 휘감았다.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내리면서 오래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법정 안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바람에 실린 눈발이 건물 외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는 멀리서 울려 퍼지며 차갑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법정 내부는 외부의 눈보라와는 정반대로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대한 인파가 꽉 들어찬 갤러리석 이목을 집중하는 기자들, 희생자의 가족,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와 변호인 법관들이 숨죽이며 주목하고 있었다. 모든 이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트래비스 코넬리, 34살의 건장한 백인 남성은 쇠사슬에 묶인 채 법정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이 눈에 띄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푸른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강도 및 폭행 혐의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법관 에드리안 마일스는 51세의 흑인 여성으로 깔끔한 검은 가운을 입고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눈빛으로 트래비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얼음처럼 단단했고 법정 안에 흐르는 긴장된 공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듯했다. 트래비스의 변호사인 그렉 플랫은 지친 모습으로 법정에서 애원하듯 그의 상황을 호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최근 직장을 잃었고 심각한 중독 문제로 인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박함이 묻어났다. 반면 검찰 측 변호사 카를라 루이즈는 냉정하게 반박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무차별적으로 직원에게 총격을 가해 거의 살해할 뻔했습니다. 그의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은 순간 숨죽였다. 법정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이들은 에드리안 마일스 판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법정 바깥 풍경을 덮었고 내부는 마치 작은 폭풍우 한가운데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어서 계속 쓰시길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쓰겠습니다. 눈발이 법원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법정 내부는 더욱 고요해졌다. 그렉 플랫 변호사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피고인 트래비스를 향해 애절한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한때 튼튼했던 이 남자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반면 카를라 루이즈는 책상 위에 두 손을 꼭 쥔 채 차가운 눈빛으로 트래비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률적 싸움이 아니었다. 피해를 입은 직원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는 신념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트래비스는 자신의 발밑에서 쇠사슬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가볍게 떨렸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아직 가시지 않은 분노가 엿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과거의 실수, 현재의 처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긴 세월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법정의 한켠에는 피해 직원의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눈물을 참으며 서로를 부여잡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상처받은 마음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무거운 체념이 묻어났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순간순간 이 장면을 담아냈다. 에드리안 마일스 판사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의 삶과 고통 그리고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번 선고는 단지 트래비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법정은 엄중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하지만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그 사람이 만들어가야 할 몫이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방 안의 온도가 더욱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순간 트래비스의 푸른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번뜩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분노와 절망,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거기 담겨 있었다. 법정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디트로이트의 차가운 밤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러나 법정 안 그 좁은 공간에서는 인생의 중대한 순간들이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트래비스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더미 위를 떠돌다가 다시 한번 판사 에드리안 마일스를 향했다. 그 눈빛은 분노만이 아닌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간절함도 담겨 있었다. 그렉 플랫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재판장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자신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울 의지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고인을 향한 믿음과 희망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카를라 루이즈는 단호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경했고 법정 내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에드리안 판사는 두 변호사의 말을 차분히 듣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겁고 심오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법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성 정해 그리고 회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트래비스 코넬리 씨, 당신이 저지른 범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또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법정안은 고요해졌다. 모두가 판사의 말을 경청했고 트래비스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 불씨는 아마도 이 긴 여정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법정을 뒤흔들었다. 트래비스가 갑자기 일어나 판사의 책상 위로 몸을 던졌다. 그의 눈은 격렬한 분노로 번뜩였고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제1장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마무리하며 트래비스의 폭발 직전 상황을 더 깊게 묘사하겠습니다. 트래비스의 몸이 갑자기 움직이자 법정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쇠사슬이 덜컹거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두 팔이 판사의 책상 위로 힘차게 올라갔고 흩어진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기 시작했다. 갤러리 안의 관중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보안 요원들은 즉시 움직여 그를 제지하려 했다. 카메라 플래시는 혼란 속에서도 계속 번쩍이며 이 순간을 기록했다. 그러나 에드리안 판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을 높이 들어 모든 이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고 냉정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세요. 그 한마디의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트래비스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몸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격렬했지만 그 안에 한 줄기 흔들림이 서서히 드러났다. 판사의 작은 체구와는 달리 그 방 안의 힘과 권위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5피트 4인치의 그녀가 분노에 휩싸인 거대한 남성을 향해 당당히 맞서고 있었다. 앉으세요, 트래비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다그침도 애원도 아닌 묵직한 명령이었다. 트래비스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듯 천천히 팔을 내리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의제 몸을 기댔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법정안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불필요한 폭력은 잠시 사라졌다. 에드리안 판사는 의자에 앉아 다시 서류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곧 이 재판이 단순한 형량 선고를 넘어 한 인간의 내면과 마주하는 긴 여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래비스의 폭발 법정의 공기가 한순간에 달아올랐다. 트래비스 코넬리의 몸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타올랐고 손에는 가끔씩 움켜쥐었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려는 듯했다. 쇠사슬이 덜컹거리며 그의 거친 움직임에 흔들렸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강력해졌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트래비스가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거칠었으며 법정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넌 날 죽이고 있어. 이 시스템이 날 죽이고 있다고. 그의 몸은 법정 중앙에서 불안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였고 몇몇은 그의 움직임을 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트래비스는 놀라운 힘으로 자신의 몸을 법정 책상 위로 던졌다.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잔잔했던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판사 에드리안 마일스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한 손을 높이 들며 소리를 질렀다. 멈춰, 여기서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 순간 트래비스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분노는 잠시 주춤했고 얼굴에는 혼란과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법정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그 긴장된 순간 속에서 에드리안 판사는 천천히 트래비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트래비스, 이곳은 싸울 곳이 아니다. 네 안의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트래비스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고통이 묻어났다. 에드리안 판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는 네가 이 자리까지 온 이유를 알고 싶다.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너를. 법정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트래비스의 폭발은 단순한 분노의 분출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상처와 외침이었다. 이 순간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는 법정의 권위와 반항을 넘어 인간적인 이해와 대화로 발전했다. 계속해서 쓰시길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트래비스의 폭발 내용을 이어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트래비스의 숨소리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의 몸짓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에드리안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와 침착한 태도에 조금씩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숙였고 쇠사슬이 바닥에 덜컹거리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이 법정은 싸움터가 아니다. 에드리안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네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트래비스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내 인생은 무너졌어요. 일자리를 잃었고 가족도 멀어졌고 그래서 결국 이 꼴이 된 거예요. 법정안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들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렉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카를라 검사는 여전히 냉정한 눈빛을 유지했지만 잠시 그녀의 표정에 흔들림이 느껴졌다. 에드리안 판사는 테이블에 손을 얹고 깊게 생각에 잠겼다. 네가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네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녀의 말은 법정 안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트래비스는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듯 때로는 갈라지고 때로는 무거웠다. 전
용접공이었어요. 다리를 만드는 일을 했죠. 제 일은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고 저는 무너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후엔 술과 약물에 빠졌어요. 점점 가족과 멀어졌고 결국 이 범죄에 손을 댔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다 잃었어요. 에드리안 판사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야. 그녀는 한숨을 쉬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트래비스, 네가 저지른 죄는 분명히 엄중히 다뤄져야 해. 하지만 너 자신도 단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해. 법정 안의 사람들은 이 대화를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어느새 분노와 증오 대신 이해와 연민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트래비스의 폭발에 남은 부분을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트래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후회, 분노,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도. 그는 말없이 에드리안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 앞에서 마음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이 20년이 저를 완전히 끝내버릴까요? 에드리안 판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모든 건 네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희망은 항상 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모든 이들이 이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렉 변호사는 트래비스에게 다가가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넸고 카를라 검사는 묵묵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분위기는 이전의 팽팽한 긴장감에서 한층 누그러진 듯했다. 에드리안 판사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법정 전체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형벌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 트래비스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이 앞으로 어떤 길을 인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법정의 문이 크게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래비스가 갑자기 책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눈빛은 다시 불길하게 타올랐고 방 안은 또 한 번 혼란에 휩싸였다. 긴장감 넘치는 대화. 트래비스가 책상 위에 올라선 순간 법정은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에드리안 판사는 굳건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트래비스 씨,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여기서 싸울 곳이 아닙니다. 트래비스의 분노는 여전히 가득했지만 그 말에 잠시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결국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쇠사슬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스템이 날 죽이고 있어요.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와 에드리안 판사에게 집중되었다. 트래비스, 당신이 겪은 고통을 나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선택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드리안이 조용하지만 힘있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분노는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당신 또한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트래비스는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러는 이유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내 아들은 3살이에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나요?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당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법정을 넘어서는 깊은 인간적인 교감으로 이어졌다. 양측 변호사는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플랫은 희망의 빛을, 루이즈는 경계의 눈길을 보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무겁지만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에드리안 판사는 말을 이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트래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인생과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긴장감 넘치는 대화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트래비스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쇠사슬은 차가운 바닥을 두드렸다. 눈빛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무너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용접공이었고 아빠였어요. 다리를 만들고 삶을 이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회사가 문을 닫고 가족도 내 곁을 떠났죠. 그때부터 나는 추락했고 결국 이렇게 됐어요. 에드리안 판사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판단도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나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네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너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너는 인간이고 변할 수 있는 존재야. 법정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잡았고 기자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몇몇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렉 플랫 변호사가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트래비스는 위험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깊은 고통 속에 있으며 기회를 준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카를라 루이즈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람을 해쳤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피해자도 사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에드리안 판사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은 단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트래비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네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이건 내 몫이다. 트래비스는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법정에 다시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쇠사슬이 바닥에 덜컹거리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희망까지 담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곁에 앉아있는 변호사 그렉 플랫을 힐끗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에드리안 판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트래비스, 너는 단순히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 아니야. 너는 한 사람의 인간이며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법정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판사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다. 피해자 가족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몇몇 기자들은 펜을 들고 빠르게 기록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너의 미래에 희망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렬했다. 네가 진정으로 변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길을 지지할 것이다. 트래비스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그만 그의 눈가에서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 에단을 위해서라도. 에드리안 판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아들은 네가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법정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보안 요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와 무언가를 알렸다. 트래비스는 다시 일어나 책상 위로 뛰어올랐고 그의 눈동자는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트래비스의 삶 이야기, 트래비스 코넬리의 이야기는 법정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복잡했고 때로는 가혹했으며 때로는 인간미 넘치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다. 오늘 법정에서 그가 털어놓은 과거는 단순한 범죄자의 배경이 아니라 한 인간이 겪은 희망과 좌절 사랑과 상실의 연대기였다. 트래비스는 어릴 적 디트로이트의 공장지대 근처 작은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용접공이었고 어머니는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가족은 작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금속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용접공이 되었다. 용접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만드는 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며 작업했습니다. 그건 내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트래비스가 일하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직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그는 점차 방향을 잃었고 그 공허함을 술과 약물로 메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였죠.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하지만 점점 그게 없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가족과도 멀어졌고 결국 아들 에단과도 떨어지게 되었죠. 법정의 모든 이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에드리안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인간적인 고백이 법정의 차가운 현실과 어떻게 부딪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아이 에단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한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형벌보다 무겁고도 큰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트래비스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내가 없으면 에단은 어떻게 되죠? 그가 나를 기억할까요? 그렉 플랫 변호사는 다가와 그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이며 말했다. 그는 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기억할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야. 법정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트래비스의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그의 미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트래비스의 삶 이야기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트래비스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덫에 빠져버렸죠.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에단은 내 삶의 빛이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내 하루를 밝혀줬죠. 하지만 나는 그에게도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에드리안 판사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결단력이 섞여 있었다. 트래비스,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야. 그녀는 말했다. 네가 그 아이에게 다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그것이 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거야. 그 순간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이 진심 어린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렉 플랫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우리는 모두 두 번째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트래비스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카롤라 루이즈 검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사회의 안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드리안 판사는 두 변호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법과 정의는 때로 서로 충돌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트래비스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이 20년을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단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한때 무너졌던 남자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트래비스의 삶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래비스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에단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와 절박함이 묻어났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조용한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그것은 희망의 작은 신호였다. 에드리안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트래비스, 그 결심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결심이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긴급히 들어왔다. 모두가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트래비스가 갑자기 책상 위로 뛰어오르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고 법정은 또 한 번 소란스러워졌다. 판결과 그 여파 법정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트래비스가 책상 위로 뛰어오르며 다시 한번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했지만 에드리안 판사의 침착한 명령과 보안 요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상황은 빠르게 통제되었다. 그의 쇠사슬이 덜컹거리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에드리안 판사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명확히 선언했다. 트래비스 코넬리, 당신은 강도 및 폭행 혐의에 대해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무게와 숙고가 담겨 있었다. 법정 안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고 이어서 충격과 다양한 감정의 물결이 몰려왔다. 피해자 가족은 눈물을 흘렸고 변호사들은 각자의 감정을 억누르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트래비스는 눈을 감고 머리를 떨구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의 입계는 미묘한 결의가 서서히 떠올랐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다짐이었다. 법정 밖에서는 이미 언론들이 이번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판결의 엄중함과 동시에 에드리안 판사의 인간적인 접근법에 주목했다. 그녀가 보여준 균형 잡힌 판결과 깊은 공감은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트래비스의 변호사 그렉 플랫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제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야. 네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싸움 말이야. 트래비스는 미소를 짓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에단의 눈망울 속에 자신이 아닌 더 나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에도 어둠은 그를 따라왔다. 에드리안 판사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며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를 너무 쉽게 놓아주지 마.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이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